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아침 초록현의 안보정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8시 15분인데요. 두 번째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윤석열, 추미애, 그 다음에 이해찬, 이낙연 이런 핵심 실세들의 말을 풀어보지 않으면 이번 윤석열 그야말로 흔들리고 있는데요. 풍전등화의 신세에 처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본다면 현재 여권에서 몰아붙이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그야말로 허수아비로 만들어가지고 몰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뭐가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목을 자르기 위해서 통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여권의 공격 방법을 모를 리 없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어떤 대안으로 반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데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윤석열을 죽이느냐 살리느냐가 현 정권의 최고의 국정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정권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윤석열 목을 치려고 난리를 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과거 검찰총장이었던 한 분은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죠. 9일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들, 독재 국가에서도 이렇게 안 한다. 이 딱 한마디, 독재 국가에서도 이렇게 안 한다. 예.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에서 최고의 독재 국가가 누구죠? 김정은이죠. 김정은 쪽에서도 이렇게 안 한다. 그 다음에 옛날 독재 국가 많았던 동구,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 이런 독재 국가에서 이렇게는 안 한다는 것이죠. 검찰총장이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검찰총장을 짓밟는 사례들을 많이 머릿속에 갖고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로 대별됩니다. 그러나 검찰이, 윤석열 총장의 지휘하에 검찰이 지금까지 조국 일가 비리를 수사를 통해서 또 진문 3종 게이트,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사건,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말 사건,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 다음에 함영 수사 의혹, 이런 모든 사건 굉장히 부딪히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허다허다 이제 안 되니까 지금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느냐. 우리 언론에서,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하는 걸 보면 4가지로 압축된다. 그래서 이 정권 수사 4중 봉쇄망, 일면 톱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머리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런 정권과 싸워야 되는지, 어디까지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러분들께서, 그야말로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마음의 전투 자세를 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는 인사입니다. 이미 윤석열 수족을 다 잘라내기 위해서 총 32명에 대한 검찰 인사를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단행했습니다. 이 바로 단행, 엄청난 것이죠. 자, 이렇게 바로 단행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추미애가 장관에 내정되자마자 경찰로 하여금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도록 지시했고, 경찰에서는 관련 자료를 내주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의혹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러한 세평을 수집한 경찰 간부, 지시한 사람, 관련된 인사, 검찰에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된 사건을 말하자면 이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지난 10일날 자유한국당이 10일날 그러니까 착수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들, 민감용 경찰청장,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이 사람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된 사건을 윤석열이는 바로 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허정 부장검사입니다. 이 반부패 3부에 배당하고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래서 민 청장과 그리고 최강욱 비서관, 또 경찰에서 정보국을 총괄하고 있는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이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이제 본격적인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검찰이 이번 고발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말하자면 과거의 특수부에 배당한 것이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미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입니다. 그래서 공공수사 2부는 그제죠, 이제. 어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은 청와대가 응해주지 않아서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바로 같은 날, 그 전날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압수수색, 10일 날은 청와대 자치비서관실 압수수색, 그리고 이어서 검찰이 경찰 총수와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또 다른 수사에 전격적으로 착수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난 8일 날 한국당이 고발을 했어요. 이 고발을 했는데 고발된 내용은 바로 뭐냐? 고발 당시에 현행 경찰청법 제3조가 정한 국가경찰의 임무에 따르면 정보경찰이 담당하는 임무는요,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에 한정하고 있는데 검사 승진 대상자에 대한 세평 등 자료 수집 그리고 평가 보고서는 정보경찰의 직무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평 자료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세평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다.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는 매우 한정적인 처리를 요구한다. 근데 민가병 청장하고 진 경찰청 정보국장은 검증 대상 항목과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가지고 조사한 세평 자료를 최 비서관에게 유출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범에 해당된다. 이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고발 요지입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어제부터 이제 실시가 됐는데요. 바로 어제가 금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싹 다 자리를 진짜로 다 옮게 돼 있어요, 몸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착수를 해서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하는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수사의 속도를 빨리빨리 내가지고 공수처가 7월경에 딱 들어서게 되면 전부 이거 자료 공수처로 넘겨야 됩니다. 공수처로 넘기면 공수처에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수사 중단 내지는 슬슬 빠져나가지고 유야무야 처리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이 어느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일반론적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이런 것을 막는 것이 기본 임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검찰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수족을 다 자르다 보니까 기존 진행되고 있는 수사 그리고 새롭게 고발된 수사에 관해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즉 인사를 통한 윤석열의 견제, 이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제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윤석열을 징계 절차에 말하자면 돌입하는 거예요. 윤석열에 대해서. 그래서 징계하겠다. 이런 의지와 그리고 이미 조치가 내려졌어요. 바로 추미애의 전화, 문자, 메시지에 징계 관련 법령 찾아놔. 이렇게 자기 정책 보좌관에게 지시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언론 사진에 다 찍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핸드폰 많이들 만지죠. 근데 이게 언론에 다 잡힌다는 거 추미애 5선 국회의원이 모를 리가 없죠. 일부러 보여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일부러 보여줬을까요? 윤석열 알아차려 먹어라. 알아서 속된 말로 기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이렇게 당신 징계했으니까 이제 그만 지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수사 적절히 마무리해. 안 그러면 내가 당신 손을 볼 거야. 이거를 공공연하게 드러내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진보 진영 측에서 결집하게 해서 윤석열 압박, 윤석열 사퇴를 유도하는 대규모 집회 말하자면 꼼수를 염두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윤석열을 말하자면 옥죄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 또 한편으로는 총선 대비해서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그럼으로써 대통령 보위에
나서는 충성스러운 장관이다. 점수도 따고 말이죠. 이런 다면적 목표하에 이렇게 윤석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 윤석열 징계 검토가 단순하게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장관 말도 안 듣는 총장 그냥 둘 수 없잖아. 필요한 조치를 빨리 강구해. 이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총리 지시사항 이행 차원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함의가 많이 담겨있는 징계 착수이고 그것을 스마트폰 메시지 문자를 통해서 외부에 유출을 시켰다. 의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조치가 있느냐.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겁니다. 이미 검찰이 이 사건을 사전에 자기네 정보력을 통해서 인지해가지고 수사하는 이런 직접 수사 사건, 직접 수사 파트 확 줄이게 조국 때 이미 검찰 개혁 방안에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더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현재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부로 현행 3개가 있는데 이것을 2개로 줄이는 방안이 지금 담겨져 있다고 해요. 왜? 이 부서를 줄이면 인력이 줄고 인력이 줄면 수사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동력을 확 잘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전되지 않도록 시간이 많이 걸리면 결국 공수처 설치되는 시점에 이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 그거 가지고 와 공수처로 넘겨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노리고 지금 검찰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줄이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치는 총장 직속으로 일종의 특별수사팀 구성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만약에 검찰총장이 자기가 직속으로 별도의 수사팀을 말하자면 별동대를 만들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똑부러지게 지시했어요. 이게 추미애가 장관 지시 1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적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수십 번씩 수사한 사건이 뭡니까? 김학의 사건,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이잖아요. 이러한 특별 수사팀 만들지 이제 말하는 겁니다. 왜? 윤석열이가 인사로 휘몰리고 코너로 계속 정부 여당의 압박을 받고 이렇게 직접 수사부서 특수부 같은 것도 다 폐지시키고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가 수사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다 빼가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저 부산으로 가고 많은 인사 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수사에 손을 떼게 됐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가지고 본래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투입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유능한 윤석열 총장의 신뢰를 받는 검사를 갖다가 특별수사팀에 포진시켜가지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거나 새롭게 고발되고 있는 정권의 명운을 겨눌 수 있는 수사들은 그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거 겁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장관 내 지시 받고 설치해라 이 얘기는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죠. 별도의 별동대 수사대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국당을 비롯한 시민단체 우파 이런 데서 고발에 들어오는 정치 생명과 연결된 수사들 그냥 기존에 있는 수사 조직을 통해서는 하지 별도로 만들지 말라. 매우 무서운 짓이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윤석열 제대로 수사 못하게 2중, 3중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지금 매우 엄중한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검찰의 위기가 지금 도래해 있습니다. 위기가.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위기가 들어있어요. 자기네가 만든 임명한 검찰총장을 적대시 하듯이 다뤄가지고 손발을 다 잘라가지고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를 막는 정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저도 60평생 본 적이 없네요. 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 네 가지만 끝나느냐?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불렀다고 해서 안 갔는데 그걸 가지고 직무태반이라고 해서 징계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자 그렇다 본다면 윤석열
물러나지도 않죠. 징계에 무리가 따르죠. 수사는 계속하고 있죠. 윤석열이가 계속 반격의 칼자루를 계속 휘두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방안만 갖고서는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거를 검토하고 있느냐? 추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요. 윤 총장의 비위를 찾아내가지고 별건 감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 아니, 아무 비리가 없으니까 검찰총장까지 전부 다 임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우리 총장님은 하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아주 엄정하게 처리했다. 그동안 윤 총장님은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지켜달라. 이게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대통령이. 그리고 청와대든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잔세로 임해달라. 이거 다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은 윤 후보자는 검사 재직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이렇게 그야말로 극찬을 해왔는데 이러한 극찬을 해서 임명한 윤석열 총장 비리가 나올 게 있겠습니까? 나온다 하도 그걸 정부 여당 입에서 발표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나오는 게요.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 이것도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탄핵안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어느 정부가 됐든 야당 측에서 여당 측 강요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야말로 정치적인 투쟁 수단이 하나로 내는 것이 탄핵 소추안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어요. 국정조사도 발의했어요. 왜? 이번 인사가 이해할 수 없는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이고 그야말로 직권 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탄핵 소추안을 윤석열한테 들이댄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맞지 않다. 예. 왜냐하면 법적으로는요. 검찰총장 등 공무원의 탄핵은 언제 하게 돼 있느냐.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만 가능하게 돼 있어요. 단순하게 법무장관의 호출에 불응했다는 것을 윤 총장의 직무상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제 현 정권이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 한 사람한테 절절 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칼자루가 그동안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국정농단이란 이름으로 과거 정부의 인사들을 모조리 다 감옥에 보냈잖아요. 자, 이러니 이 칼날 무서워하겠죠.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정권이 영원한 보장이 없잖아요. 우선 당장 4.15 총선 우리 국민의 심판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을 흔드는 현 정부 여당 무리하다, 지나치게 무모하다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검증된 일꾼들이 이번 국회에 진출해서 이러한 무도한 정권을 철저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가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입후보한 제가 이번에 여의도에 꼭 입성해서 정부 여당의 독선과 독재를 막아낼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